자,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자, 유공합의 전자제어. 자, 이제는 전기 부분을 빼놓고는 절대로 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유압에도 이제는 전기를 꼭 접목을 시켜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의 내용은 전기에 대한 내용들인데, 자, 이거는 그렇게 깊게 들어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보시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고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13장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전자제어라고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전자제어는, 이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높은 정밀도와 논리 기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압에는 전자제어의 여러 가지 장치를 이용해서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프로그램 기능을 가지고 있는 논리 제어기 PLC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는 PLC는 프로그램 로직 컨트롤러로 복잡한 인출력이 가능한 산업용 컴퓨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PLC 입력 신호를 모니터링하며 제어 시스템의 논리 기능을 수행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정의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여 적절한 출력을 제공하는 부분이 PLC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더 보시면, 논리 연산, 그리고 순서 조작, 타이머, 카운터, 그 다음에 산술 연산, 이런 제어 동작들을 행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아날로그 입출력을 통해서, 디지털 조작형 공업용 전원장치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PLC입니다. 자, 이거는 각종 프로그램, 기계 프로세서 같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모듈을 통해서 로직, 그 다음에 시퀀스, 그리고 타이밍, 카운팅, 연산과 같은 특수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그 여러 가지 메모리 등을 사용을 해서 여러 종류의 기계나 프로세서를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자, 일종의 컴퓨터로서 조작하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설치된 컨트롤러와 입출력 제어 장치 등을 입력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동작시키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이 PLC를 구동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게루프와 페루프라고는 여러분들이 입력했을 때 출력되는 신호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제어 장치,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게루프와 페루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게루프는 제어 시스템의 일종의 하나죠. 페루프와 같이 두 개를 상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게루프 시스템은 오픈 루프 컨트롤이라 그래서 난 피드백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드백 자체가 없어요. 페루프 같은 경우는 피드백이 있지만 게루프는 입력과 동시에 출력이 나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어 대상과 제어기가 직렬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부분이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바로 출력 부분이 하나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직렬 형태입니다. 무언가 다른 게 전혀 없어요. 자, 시스템의 외부 외란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중간에 무언가가 들어가는 게 전혀 없고, 플랜트의 매개 변수가 변하지 않는 한 입력이 충실히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력된 것이 그대로 출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무언가 옆에 가지친 게 전혀 없으니까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은 경제적입니다. 입력된 게 그대로 출력이 되니까 얼마나 경제적입니까?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호한 신뢰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입력된 게 그대로 출력되니까는 오류가 날 게 전혀 없죠. 자, 그런데
자, 오차에 대한 보정이 없어서 제어 정도가 다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입력된 게 그대로 출력되니까 이제 무언가 보정되는 게 없죠. 내가 잘못 입력해도 그대로 잘못된 게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 입력되었을 때는 무언가 하나를 걸러서 잘못되었네 해서 다시 새로운 걸 넣어라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것을 무언가 삭제를 시킨다든가 수정을 해서 제대로 된 것을 이렇게 뽑아내야 되는데 그런 형태가 아니라 잘못 입력되어도 그대로 잘못된 게 출력이 된다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게로프를 이렇게 기준 입력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제어기를 통하고 제어 입력을 해서 플랜트로 넣어서 출력이 되는데 자, 일단 그대로 상황입니다. 무언가 오류가 나와서 이렇게 피드백을 한다는 그런 형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시듯이 난 피드백입니다. 자, 출력이 어떤 압력이나 유량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자, 그런 것을 실제로 넣었을 경우에는 그대로 출력 센서로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예시를 보면은 무엇이 있느냐면 제일 먼저 커피 자판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커피 자판기 써보셨죠? 자, 돈 넣고 버튼 누르면 그대로 나오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인 제어 시스템은 외랑과 관계없이 돈을 넣어서 자판기에 원하는 음료수를 선택을 하면은 음료수가 뽑아진다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게 게루프 제어 시스템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구동하기도 굉장히 쉬워요. 자, 요새 이런 거 쓰는 컴퓨터 언어들 많죠. 옛날에는 베이직, 그 다음에 포트란, 그 다음에 C 언어, 그리고 중간쯤에는 그래픽 언어를 해서 랩뷰 이런 걸 썼는데 요새는 파이썬을 많이 쓰죠. AI 시대로 넘어오면서 파이썬을 많이 씁니다. 그런 거를 할 때도 이런 게루프 시스템 형태로 그냥 할 때는 명령어 자체가 굉장히 쉬워요. 인풋으로 있으면은 아웃풋은 프린트 이렇게 하고 나오면은 그대로 뽑아 나오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신호등이 게루프 시스템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타이머에 의해서 신호등의 불을 바꿔주는 거죠. 자, 이 신호등은 신호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해서 신호가 빨리 바뀐다든가 안 그러면은 복잡한 곳은 더 길게 해준다든가 그런 제어가 전혀 없죠. 그냥 시간에 따라서 불이 바뀌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거는 게루프 시스템에 의한 것입니다. 자, 근데 간혹 가다가 아우어 시간,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신호가 조금 긴 것은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설정 자체를 타이머에 의해서 그렇게 설정을 해둔 거예요. 걔가 알아서 이렇게 제어를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통 체증에 따라서 신호 제어를 해주는 것은 게루프 시스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 반면에 페루프 시스템은 클로즈 오프 시스템이라 그래서 피드백 제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 제어 또는 괴한 제어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자, 피드백이라는 것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돌아간다. 괴한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피드백 제어 시스템은 출력 신호가 제어 동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입력 신호와 피드백 신호의 차이에 따라서 오차 제어 동작 신호이며 이 신호가 조절기에 전달되어 오차를 감소시키고 최종적으로 시스템의 출력을 요구하는 수치에 도달하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제어 시스템은 실제 결과와 원하는 결과 사이의 오차를 보정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페루프 시스템은 출력의 측정 값을 괴한하여 그 다음에 입력과 비교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모델링 오차와 외란 등의 시스템의 불확실성을 존재하더라도 만족스러운 시스템을 성능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 이 피드백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겠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 오차를 보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반복에 의해서 괴한에 의해서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이 피드백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어 정도는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목표치와 실제값을 일치하는 측면에서 정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 제어 정도는 굉장히 우수해서 자, 신뢰도가 높아요. 자, 그러나 구조가 게루프 시스템보다는 복잡해요. 자, 그래서 자, 비경제적인 면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 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게루프 시스템보다는 조금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페루프 시스템은 자, 일단은 자, 기준으로 입력이 이렇게 떠서 오차가 이제 제어기에 딱 입력되었을 때, 자, 그 다음에 제어기에서 제어 입력되어 플랜트로 들어가는 이 상황 중에서 자, 내가 출력을 할 수 있는 조건에 자, 미치면은 그냥 그대로 출력이 되지만 자, 그 조건에 미치지 않으면 그만큼 오차가 커지면 다시 입력 상태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거쳐서 이 범위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또 출력이 되고 안 되면 또다시 돌아오는 거죠. 자, 이런 상태를 계속 반복해서 이제 이 오차가 줄어들 때까지 자,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는 자, 오차 범위 안에 들어오면은 출력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페루프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이 페루프 시스템의 자, 대표적인 사례로는 자, 계산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공학도는 이 계산기 많이 쓰죠.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아날로그 계산기입니다. 자, 그래서 대먹임 회로의 함수 관계를 갖게 하여 자,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 사이에 덕셈, 척분 등의 기능을 갖게 하는 것이 자, 전자의 계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동 장치의 핵심이 되는 자동 제어는 자, 대먹임을 이용한 전형적인 예로서 사용을 하고요. 자, 온도나 전압이 일정한 게 유지를 하려고 할 때 그게 출력값을 목표값과 비교해서 그 편차가 작아지도록 제어계를 동작시킴으로써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자, 이 계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냉장고입니다. 자, 냉장고는 자, 설정 온도보다 냉장고 온도가 높아지면 냉방기가 자동으로 켜지게끔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냉장기 내부 온도를 낮춰주는 거죠. 여러분이 냉장고 문을 계속해서 열었다 닫았다 하면은 그 냉장고의 설정 온도가 올라가요. 자, 그러면은 냉동기가 도는 거죠. 자, 여기서 온도를 낮춰주고요. 자, 그래서 계속 문을 열면 자, 문을 연 대로 온도가 올라가니까 냉방기가 돌아가서 이렇게 또 온도를 낮춰주고 자,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게 자, 이 페루프 제어 시스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냉장고의 내부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낮아지면은 냉장기는 또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래서 내부의 온도를 높여주는 거죠. 자,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냉방기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피드백을 통해서 냉장고 온도를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자, 페루프 시스템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냉장고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이 배운 역학들을 다 총망라해서 자, 개발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은 자, 유체역학. 자, 유체역학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거기 안에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겠죠. 자, 그런 유체역학, 그 다음에 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공기 흐름이 자, 열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을 때 자, 열역학도 관여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열 전달. 맞죠? 이렇게 세 가지를 포함해서 자, 제어 자동화 시스템 공학이 자, 추가로 접목이 되어서 나타난 것이 냉장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냉장고뿐만 아니라 일반 냉장고뿐만 아니라 김치 냉장고도 똑같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계적인 이론을 총망라해서 사용하는 것은 김치 냉장고, 그 다음에 뭐 일반 냉장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많죠. 뭐 에어컨,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여러 가지 기계들이 다 그런 형상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페루프 시스템의 대표적인 거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의 일정 속도 유지 제어 장치 하는 거.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요즘에는 크루즈 컨트롤이라 그래서 자, 일정 속도를 유지하는 버튼이 있는 거 아시죠? 자, 그때 자, 일단은 속도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쭉 비교를 합니다. 자, 그리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랬다가, 자, 속도가 이제 올라가면은 연료가 증가하고, 자, 그 다음에 일정한 속도가 되면은 연료를 유지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지하면은 연료를 감소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판단해서 계속 반복을 해서, 자, 일정 속도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일정 속도 유지 제어 장치 크루즈 컨트롤이, 자, 페루프 시스템의, 자,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페루프와 게루프는, 자, 유공업뿐만 아니라, 자, 어떤 시스템에도 적용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열 시스템을 페루프 시스템의 예로도 들 수가 있는데, 자, 그때 명령 시스템을 온도 조절 장치의 다이얼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온도 조절 장치 속에서 센서는 방 안의 온도를 감지해서 방 안의 온도의 명령 신호에 아래로 명령 신호에 따라서 온도가 낮아지면은, 자,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난방장치가 가동되는 거고요.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은, 자, 그 일정한 목표의 온도까지 올라가면은, 자, 난방 속도가 이제 작동이 정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도 다 페루프 시스템의, 자,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게루프와 페루프의 차이점은, 자, 페루프 시스템은 출력을 측정하여 제어하는, 자, 활용을 하지만, 자, 게루프 시스템은 출력의 제어에 활용을 안 하죠. 왜냐면은 게루프 시스템은 입력된 게 그대로 출력되기 때문에 제어라는 의미가 없어요. 자, 근데 페루프 시스템은 계속해서, 자,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자, 이렇게 궤환을 하기 때문에, 자, 그거를 제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할 때 사용하는 것이 페루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전자 제어 시스템에는 중요한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용어들을 보시면 제일 먼저, 자, 응답 시간입니다. 리스폰스 타임. 자, 원하는 결과가, 자, 명령될 때부터 실제로 실행될 때까지의 시간을 응답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무언가 하나를 클릭을 딱 했는데, 자, 클릭했는데 그 결과가 금방 나오면 좋지만은, 자, 만약에 CPU나 램 같은 거를 많이 잡아먹는 경우는, 자, 조금 걸리죠. 자,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CAE 할 때 워크벤치 해석을 딱 누르고 나면은, 또는 메시를 할 때 이렇게 조금 시간이 걸렸죠. 자, 그런 것들이 응답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확도는, 자, 실제 결과가 원하는 결과에 얼마나 근접했는가에 대한 측정입니다. 그래서 같은 명령 신호를 계속적으로 실험에 보낼 때 실제 결과의 변화량을 측정하는 것을 정확도라고 합니다. 자, 또 정밀도는, 자, 실험의 반복으로 측정한 것이 정밀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응답 시간, 정확도, 정밀도에 대한, 자, 내용을 잘 아셔야 되겠죠. 자, 만약에, 자, 응답 속도 같은 경우는, 자, 예를 들면, 자, 유압 모터가 500rpm으로 작동하는, 자, 작동하게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속도의, 자, 반응은, 자, 이 속도는 바로 안 생기는 거죠. 자, 500rpm까지 올리는 거죠. 올리고 나서 이제 결과가 딱 나타나는 그런 형태를 응답 시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솔레노이드 밸브입니다. 솔레노이드 밸브. 자, 솔레노이드 밸브는, 자, 대표적인 전자 밸브입니다.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전기가 통하면, 자, 플랜지가 올라가서, 자, 밸브가 열리고, 전기가 차단되면 플랜지 무게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밸브가 닫히는 구조가 솔레노이드 전자 밸브입니다. 자, 요거는 온도 조절기나, 자, 압력 조절기 등에 의해서 신호를 전류로 받습니다. 자, 지금 전기 전자 제어 부분이니까, 자, 신호는 전류로 받겠죠. 자, 전자 코일의 전자력을 사용해서 자동적으로 밸브를 개폐시킵니다. 자, 증기용
그리고 물용, 자, 냉매용 등이 있으며, 자, 용도에 따라서 구조가 다릅니다. 자, 밸브의 동작에 따라 자동식과 자, 파일럿식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파일럿식은 자, 니들 밸브 외에 유치압을 이동하여 서버 피스톤이 작동시키게 한 것으로서 유량이 큰 경우에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솔레노이드 밸브는 자, 전류로 동작하는 스위치를 얘기를 했는데 자, 유압과 공압 밸브의 동력 장치와 자동차 점화 시스템 같은 그런 곳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솔레노이드는 전선 코일을 통해서 자기력이 보내지고 코일에 자기장이 형성되면 작동하는 원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솔레노이드 밸브입니다. 자, 솔레노이드는 전선 코일을 통해서 자기력이 보내지고 자, 코일에 자기장이 형성되는 원리로 작동되는 것으로서 자, 자기장은 철과 같은 자기화된 물질로 만들어진 자, 플런저라고 불리는 가동부를 밀고 당기는 데 사용을 해요. 그래서 코일과 플런저 사이의 인력은 작동에 필요한 힘이 생성이 되는데 자, 이 전기력으로 제어하는 유압과 공압 회로에 광범위하게 작동되므로 솔레노이드 조작 밸브는 사실상 모든 산업 공정에서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것에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솔레노이드 밸브의 기본 구조는 자, 밸브 몸체, 자, 이게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전기 코일, 자, 그리고 이거는 전 자기력을 발생시키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일 부분은 절연 등급에 맞는 에폭시 몰딩 등으로 처리가 되고 작동 상태를 표시하기 위해서 LED 등을 부착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솔레노이드 밸브는 만약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공기 유로가 막혀 있으면 NC 이렇게 NC 자, 전기가 안 공급되어서 이렇게 막혀 있으면은 요거를 NC라 그러고요. 공기 유로가 열려 있으면은 요거를 NO라 그럽니다. 자, NC 타입은 전기가 차단한 상태에서 포트 B가 닫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포트 A는 압축 공기가 흐르게끔 만들어주는 상황입니다. 그게 NC 타입입니다. 자, 이 부분이 NC 타입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막혀 있는 상태고 여기서 이제 통전 전기가 통하는 상태가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타입이 된다는 게 NC 타입이죠. 만약에 NO 타입은 전기가 차단된 상태에서 포트 A가 열려 있는 압축 공기로 흐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닫혀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A가 열려있는 압축 공기로 흐르고 만약에 통전된 상태면은 A가 닫혀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 이만큼이 공간이 있죠. 근데 만약에 전기가 통하면은 이 부분이 위에는 닫혀있고 이 부분이 이렇게 열려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 NO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NC 타입과 NO 타입이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솔레노이드 밸브의 구조를 이렇게 보시고 이제 작동되는 원리를 이렇게 안에 설명으로 이렇게 만들어 뒀어요. 근데 앞에 거와는 좀 다른 게 없을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코일 같은 경우는 전압일 경우에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여기 쉐딩 코일이란 겁니다.
코일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하듯이 전자력이 발생시키는 부분으로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이어프램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체의 인측 압력과 파이로드실 압력차로 밸브의 개폐와 파이로드실 압력과 아웃측의 압력의 차압으로 주밸브 시트와 실링을 하는 목적으로서 사용하는 것이 다이어프램이죠. 자, 이거를 갖다가 지금 뒤에 한 번 더 언급을 해둔 겁니다. 자, 솔레노이드 코일 부분과 리드선의 전원을 인가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인가된 코일 주변에 자성이 발생하죠. 전기가 통하면은 솔레노이드 코일 부분에는 자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스프링 탄성에 의해서 닫혀있는 플런즈 부분을 윗부분으로 당기는 겁니다. 이렇게 닫혀있는 것이 위로 올라가면은 공간이 생기죠. 자, 그러면은 입구 측에 1, 3번에서 압력이 유입된 상태이고, 자, 1번과 여기 3번에서 유입된 상태이고, 자, 출구 측 2번 상태로는 제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플런저가 당기게 되면은 3번의 압력이 파일로트 오리피스를 통해서 출구 측 2번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자, 닫혀있는 상황에서는 얘가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그냥 있는데, 만약에 이게 열려버리면은 3번에서 2번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2번으로 빠져나가겠죠. 얘가 스프링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 버리면. 자, 3번 상태는 제로 압력 상태로서 입구 측 1압력이 다이어프램 및 밸브에서 밀면서 다이어프램을 밀면서 밸브가 개방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스프링에 의해서 얘가 열리면은 입구 측에서 이렇게 출구 측으로 공기가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솔레노이드는 그런 원리니까. 자, 근데 기호를 보시면 솔레노이드 밸브는 기호가 조금 복잡한 게 많아요. 자, 일단은 이렇게 포트도 많고요. 자, 근데 외곽에 있는 이런 형태들도 많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잘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냥 이 기호가 복잡하지만 이런 기호가 있다는 것이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솔레노이드 밸브가 들어가면은 꼭 있는 거는 요것들, 외곽에 있는 이런 형태가 붙는다는 것은 명심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스프링이 이렇게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이 부분의 기호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A에서 R1, P에서 B. 자, 그래서 이게 또 전기가 통하면은 이쪽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B, 여기가 A, 이게 R2. 요거 P, 중간에 거. 바깥에 거 R1. 자, 그러면은 B에서 R2로, P에서 A로. 이렇게 흐를 수 있는 게 솔레노이드 밸브입니다. 자, 요때, 이 기호는, 영문 알파벳, B, A, R2, P, R1. 이런 것들은 구멍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이렇게 구멍 뚫리는 거 이런 것들을 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 알파벳 B, A는 자 실린더에 공기를 보내주는 곳을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B, A 실린더에 공기를 보내주는 곳. 자, 그 다음에 R의 R2, P, R1은 자 공압의 배출부입니다. 자, P는 자 파워의 약자고요. 자, P에서 B. 자, 여기 있는 자, P에서 B. 이 상황은 자, 초기 상태가 P에서 B로 에어가 공급된다는 뜻입니다. 자, 센서가 감지되면 내부의 연결 통로가 P에서 자, A로 연결됩니다. 자, P에서 A, 자, P에서 A 이렇게. 자, 이게 자, 센서가 감지된다는 얘기는 자, 뭐 전기가 통한다는 얘기.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때 화살표는 P에서 A로는 그리지 않습니다. 자, P에서 A로 화살표. 자, 기호는 초기 상태에만 자, 표시를 하고요. 자, A에서 R1으로 N1이 배출된다는 뜻이고, 자, R2에서는 자, 이렇게 자, 지금 여기 보시면 T자 모양으로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앞부분에 대한 설명만 이렇게 해둔 거네요. 그러니까는 자, P에서 자, 이렇게 A로는 연결이 안 되고 P에서 B로만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A에서 자, R1으로 이렇게 공기가 배출되고요. 얘는 자, 막혀 있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자, 이거를 이렇게 한 번 더 보시면은 자, 이렇게 자, 지금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조금 자, 어려운 것 같아서 여기 아예 밑에다 이렇게 표시를 둔 거예요. 그래서 A 포트가 작동할 경우에는 자, P에서 A, P에서 자, A로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 다음에 B에서 자, R2.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흐르는 거죠. B에서 R2.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작동이 자, 우측으로 되면 자, P에서 B가 흐르는 겁니다. P에서 B. 자, 그 다음에 A에서 자, R1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작동이 자, 좌측으로 되느냐 우측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좌측은 자,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은 자, 우측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솔레노이드 작동이 자, A 포트로 공압이 공급되고 자, 솔을 끄면 우측으로 자, 작동하여 B 공압을 공급하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작동이 되느냐 아니면 작동을 끄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른 것도 이렇게 보시면은 자, A 포트가 되었을 경우에는 자, P에서 A. 자, 그 다음에 B에서 R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 포트로 됐을 경우에는 P에서 자, B. P에서 B. 그 다음에 A에서 R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안쪽에 있는 형태는 다 똑같죠. 자, 이게 뭐 더블 메탈이냐, 더블 탄성체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자, 이렇게 3위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2위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기호가 있다는 것만 쭉 보십시오. 자, 작동하는 원리는 다 똑같아요. 자, P에서 A 좌측일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우측일 경우에는 P에서 B. 자, 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기호를 보시고 자, 설명을 보고 자,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솔레노이드 밸브를 자, 한번 자, 안쪽과 같이 자, 영상으로 보시면 저기 지금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기본 솔레노이드 밸브는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안쪽 부분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여기는 드레인 프레스. 자, 그 다음에 노란색은, 자, 로우 프레스. 자, 주황색은 미디엄 프레스. 자, 그 다음 빨간색은 하이 프레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자, 이렇게 압력에 따라서 이 색깔로 바뀔 거예요. 칼라 범위에 따라서 자, 압력이 어떻게 분포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코일에 의해서, 자, 지금 코일은 이제 지금 이렇게 안쪽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외곽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스프링에 의해서 아마 움직일 겁니다. 자, 이 컨트롤 게이지들도 쭉 다 이렇게 보여 있죠. 자, 이제 자기장이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여기 지금 펌프에 지금 압력이 지금 올라가죠. 자, 이 솔레노이드 B로 자, 지금 이제 자기장이 생기버리면 자, 지금 이렇게 자, 정지 상태가 되니까 자, 이쪽으로 흐르던 자, 빨간색 하이 프레셔가 자, 펌프에만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여기 이 스위치에 의해서 자, 지금 솔레노이드 A만 이렇게 지금 나타냈고요. 자, 지금 이렇게 자, 솔레노이드 B 부분에 이제 구동이 되면 아까 이렇게 이 부분이 자, 빨간색으로 표시 지금 보이죠? 여기를 눌러서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쪽 부분이 자, 압력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자, 압력이 올라가고요. 얘가 구동이 되면 자, 이쪽으로 구동이 하면 자, 이쪽에 압력이 올라가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구동되는 것을 자, 어떤 압력이 높아지고 하는지 이렇게 또 가열되면 이렇게 자, 솔레노이드가 망가지는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은 자, 여러분들이 자, 이런 원리로 되시는구나 하고 보시는 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자, 제어 장치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자, 비레벨브부터 자, 뒤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